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장교 전역 후에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얘기는 지극히 저 혼자만의 경험이고 또 제가 주변에서 주워 들은 얘기이므로 당시의 모든 해병대 장교 전역자의 공통적인 사항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저 혼자만의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모든 해병대 장교가 그러했다 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 내용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미리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배경화면은 제가 대위 진급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진을 이렇게 오랜만에 올린 이유는 오늘 방송에서 중위, 대위 뭐 이런 계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 개인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뒤로 이연대 본관이 보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해병대 장교는 위관 장교로서 의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20대 후반, 제 아무리 늦어도 30대 초반의 예비역 장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했는가, 이 얘기를 하는 뜻입니다. 제가 굳이 의무 복무니 20대 후반 첫 번째 직장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영관 장교나 장군 출신들은 해병대 장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업 군인, 즉 첫 직장이 군대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역 후 40, 50대 나이에서의 재취업 문제는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위관 장교들은 군대가 첫 번째 직업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그냥 의무 복무만 하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냥 의무 복무만 떼우고 나간 분들 적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장교라고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장교들도 꼴통 많아요. 아니 그 꼴통은 그래도 해병스러운 모습이라도 있지, 이런 사람들은 말도 없어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제대의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보다는 저 같은 꼴통 타입이 오히려 좀 낫다고 그래요. 그 진짜로 대대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응? 본 직업도 아닌데 좁아지게 하지 마라, 이런 거 부르고 다니는 꼴통 장교가 겉으로는 좀 무식해 보여도 그건 노래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절대 빨아라 안 해요. 할 건 한다니까요. 응? 그 소대장실에서 조용히 밤마다 입사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뜻이에요.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걔를 봤을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고 칠까봐. 차라리 술 처먹고 조통수가 부르고 다니는 나 같은 애들이 낫지. 근데 방금 이 노래 많이들 부르셨죠? 조통수는 불어도 세월은 간다. 쫓가는 소리만 찾아자 길어봐야 3년이다. 쫓 빠지게 해봐야 월급 더 주냐. 본 직업도 아닌데 쫓 빠지게 하지 마라. 기억나시죠? 조통수가.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도 기본은 했어요.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B급 정도는 됐습니다. C급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이 조통수가가 원곡은 오동동 타령입니다. 오동추야 다리 밝아,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1955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그렇다면 조통수가 같은 노래는 원래의 노래가 히트하고 나서 대중의 귀에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걸로 봐서 1960년 전후에 조통수가 또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천의 성냥공장하고 비슷한 시기로 보는 거죠. 어쨌든 명곡입니다.
그래저나 오늘 시작부터 왜 이러냐. 장교 취업 얘기를 한다면서 조통수가 하나 부르고 있고. 진짜 죄송합니다. 좀 자주 하겠습니다. 나도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대 후반에 위관 장교로 전역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취업이라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라는 문제는 우리나라 당시의 경제 발전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 60년대 그리고 7, 80년대 또 그 이후 2020년대 지금의 상황은 무척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됐던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연세가 8, 90이신 분들의 젊은 시절 취업과 요즘 20대 후반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즉 저는 오늘 제가 직접 경험했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의 해병대 장교들의 취업 문제만 얘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대졸 장교 출신자들에 대한 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91년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화면에 당시 기사를 띄워놨는데 보이시죠? 대기업 사원 모집, 대졸장교 우대 확산, 서류 전형, 면접이 대부분, 필기시험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 100대 기업 전체 작년 수준 1만 2천 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 12,000명이 전부 장교 출신자라는 건 아닙니다. 기사를 보면 현대그룹이 1200명, 삼성이 1100명을 뽑는데 작년 상반기 때 현대는 40%, 삼성은 30% 정도를 장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비율을 더 높인다. 그럼 현대그룹은 최소 500명, 또 삼성은 최소 350명 이상의 장교 출신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12,000명 중에서 최소 3, 4,000명 이상은 뽑는다는 건데 1년에 중위로 전역하는 사람들이 육해공군 해병대 대략 5,000명 미만. 그럼 이건 개나 소나 다 들어간다는 뜻 아니냐? 근데 군설 이주석, 너 이 자식은 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을 못 들어간 거냐? 너 4년제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는 대위로 전역했어요. 대위. 당시 일반기업 신입사원 나이 제한이 대부분 28. 저는 당시 만으로 29. 늙었다고 원서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한국전력, 그런 공기업 이런 데가 29인가 30살까지 원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대위로 전역한 사람들은 현대나 삼성 같은 데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할 수가 없죠. 나이 제한에 걸리는데. 그래서 대위 출신들은 공기업이나 특히 해병대 대위 출신들은 30살까지 뽑아주는 청와대 경호실이나 안기부 이런 데를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생활 6, 7년 호봉을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안기부 7급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첫날부터 7급 6호봉. 군대생활 몇 년 더 한 걸 손해볼 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원래 배경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 설령 나이가 맞아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대위 가오가 있지 어떻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요. 나랑 같이 들어간 장교 출신 입사 동기들이 전부 3년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위하고 대위가 상병하고 병장 차이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중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걔들 군대생활 3년 했잖아요. 저는 더블 3년 더하기 3년 6년을 했습니다. 그냥 한 급발 차이로 생각하시면 대위 출신들 승질냅니다. 그래서 제가 소령으로 예편한 연금 만든 제 동기들한테 맘먹으려고 안 해요. 제가 6년 했는데 걔들은 6, 3, 18
18년보다 더 긴 최소 20년. 저보다 3배 이상 오래 했어요. 근데 끝발은 한 끝발 차이야. 대위하고 소령.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소령 출신한테 저 군설 이주석이가 대위 출신인데 쟤랑 삐까삐까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귓방망이 한 대 맞는 거죠. 맘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대위 출신들은 여러 이유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 네 말 다 좋다. 인정한다. 너는 대위 출신이니까 열애. 그럼 중위로 전역한 해병대 장교들은 전부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소대장은 비리비리 전역 후에 놀던데?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당시 장교 출신들을 선호하는 기업을 지금의 직업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이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장교 출신들을 우대했다, 이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장교 출신을 선호하는 계열사는 대부분 보험사 또는 영업부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충 소대원 규모의 영업인력을 관리하는 보험영업소 소장에는 군대에서 소대장을 마친 중위들이 딱이었다. 기업에서는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휘, 통솔, 조직관리 이런 명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즉 당시의 직업관으로 보면 비 좋은 개살구, 소대장이 무슨 지휘, 통솔, 조직관리 이런 말을 써요. 그냥 목소리 크고 잘 뛰면 되는 거지. 에? 이러면 우리 동기들 3분의 2가 중위 출신인데 걔들 승질낼 것 같은데. 방금 이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정중하게. 기업에서는 중위 출신의 지휘, 통솔, 조직, 관리 이 능력을 아주 높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류 전형 면접이 대부분이다. 즉 필기시험을 안 본다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때는 아주 유명한, 나름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학교의 학과 출신하고 이름도 없는 대학에 별로 머리 좋을 것 같지 않은 학과 졸업자를 그냥 학점만 놓고 비교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게 맞다면 누가 서울대 연고대 가려고 그렇게 대가리 싸매고 공부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거 빼고 저거 빼니까 실제로 장교 전역자 대부분이 아주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수천 명의 대졸 장교를 우대한다는 것은 육군이나 해군, 공군 장교들을 의미하는 거지 해병대 장교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8, 90년대 해병대 출신 장교들을 차별했다는 얘기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병대 출신 장교들이 우대받은 제 자신의 경험과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역시나 현대, 그리고 쌍용그룹, 여기는 당시 원호인 김석원 회장 그리고 동생 두 아들이 모두 해병대 출신이었으니까 해병대 장교들이 특별히 우대받은 건 당연했겠죠. 취업 관련 얘기가 나온 김에 해병대 일반 사병 출신들이 과거 60년대에 아주 대접을 받았다는 믿기 어려운 그런 제보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지원 서류의 병역란에 해군이라고 적었다는 그런 사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무튼 해병대 출신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을 때였는데, 특이하게도 5.16 직후에는 국가기관에서 해병대 출신들을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매청, 이분들은 거의가 혁명반지라고 불리는 아주 두툼한 은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게 5.16 당시 직접 출동했던 해병들한테만 저 위에서 거기서 내려온 반지였다.
그래서 해병대 출신끼리는 그 반지만 보면 한눈에 같은 해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 후에 선배를 만나러 전매청에 들어가 봤다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거긴 원래 나올 때 간부들도 담배를 몰래 가져 나올 수 없었지만 자신은 담배를 몇 보루 들고 나와도 타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정문 수위부터 거의가 해병대 출신 아는 선배들이었다고 하네요. 뭐 담배 떨어지면 수시로 선배 만나러 가셨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전매청 말고도 KTC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국 트럭 컴퍼니 이게 코리아 트럭 컴퍼니 KTC 어쨌든 운송 관련 국영기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공무원이래요. 여기에도 해병대 출신들은 혁명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원서만 내면 거의 합격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가 나중에 대한통운이 되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졸 이상의 학력 그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도청에서도 해병대 출신들을 아주 많이 뽑았는데 당시에는 이 해병대 출신들이 주로 철도 터널 교량 그러니까 철교겠죠. 이런데 경계 초소가 있어서 24시간 카빈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썼는데 여기에 해병대 출신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철도청 소속의 철도경찰이 아니었을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8, 90년대 해병대 위관장교 출신들의 취업으로 돌아가서 중위 출신이 아닌 저처럼 6년 이상 근무하고 대위로 전역한 사람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설령 제 나이 제한을 풀어준다고 해도 3년 후배들과 같이 입사 동기가 되는 건 좀 억울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명한 대기업보다는 한 체급 떨어지는 그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많이 취직을 했는데 이때는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주로 과장급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전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남동공단 또 주변의 시화, 안산, 부천 이런 곳에 있는 중소기업들에서 원서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라고 하니까 뭐 인천의 성냥공장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전역할 때 온 원서에는 성냥공장 원서가 없었어요. 원서가 왔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 회사에서 우리 부대로 입사 지원서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원해라 이 뜻이죠. 만약에 A사로부터 우리 쪽에 10장의 원서가 왔다 그러면 우리 쪽 장교 전역자를 10명은 반드시 뽑아주겠다 이 뜻은 아니에요. 이런 회사일수록 원서가 많이 이렇게 오는 회사일수록 당시 제가 그 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별 볼 일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장의 원서가 왔다. 그러면 이게 A급이에요. 이건 우리끼리 이제 협의를 통해서 만약 뭐 그 원서 놓고 우리가 이제 짱게임 보고 그런 건 안 해요. 그게 내가 그 중이들하고 같이 막 찌그러져 딱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난 뭐 그런 데는 안 갔어요. 어쨌든 만약에 내가 가겠다 이러면 그건 거의 100% 합격한다는 뜻 같았습니다. 진짜 이 회사 진짜 알짜배기였어. 지금 엄청 규모가 커진 그런 회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종의 경력사원 특채. 그런데 직책은 총무과장.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지가 뭐 생산을 해 무슨 지가 무역을 해 모르니까 그냥 뭐 목소리 큰 놈이 하는 게 총무과장이에요. 알고 보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에서도 노사분규가 아주 심했어요. 대기업처럼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이걸 총무과에서 전담했던 모양인데 주변의 다른 회사들은 전부 노사분규로 파업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느 한 회사만이 파업 없이 정상조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장들끼리 물어보고 난리가 났겠죠. 뭐 단톡방 그때는 카톡 핸드폰 그런 거 없었구나. 핸드폰이 있어서 차에다 이렇게 큰 거 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들이 김 사장
당신네 회사는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런 식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두 다리 쫙 펴고 이제 이제 룸사롱 다니고 그런 분, 우리는 총무과장이 해병대 대위 출신인데 얘가 말이지 아주 물건이야. 노동조합 간부들을 꽉 잡아놔서 우린 노조가 찍소리도 못해. 그 박사장도 해병대 대위 출신 한번 써봐.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해병대 장교 출신 총무과장은 우선 제1단계 회사 내 해병대 출신들로 일종의 구사대 비슷한 조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파업 주동자들에게 여러 약속을 하면서 그런 회사 측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수단이 동원됐겠죠. 하지만 이런 건 다른 회사도 다 쓰는 방법. 상대가 어디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해병대 예비역 대위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계전투, 전투가 아니다, 각계격파, 1대1로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상대가 완전히 꼬꾸라질 때까지.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상대가 해롱될 때마다 은근히 너 죽고 나 죽자, 2판 4판 이런 식으로, 또 가끔은 이 윗돌이 안쪽에 감춰진 이렇게 싹 하면서 거기다 대검 넣어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했더니만은 나중에는 상대가 피골이 상접하고 밤마다 자주 가위에 눌리고, 또 아침마다 총무과장을 보면 기겁을 하고 뭔가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질러대더니만 결국은 저 좀 살려달라면서 항복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동공단에서는 이분을 스카웃하려고 다른 기업 사장님들이 이분께 삼고초려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사장님들이 해병대 장교 출신들을 찾는 바람에 한때 해병대 대위 품귀 현상이 있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대위 출신 한 분은, 이 새끼는 내가 한 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여기서 그냥 한 분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침 회의 시간에 사장님이 들어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총원 차렷, 필승, 회의 준비 끝. 이렇게 매일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이에 불편함을 느낀 사장님이, 총무과장 그만해, 나 방위 출신이요, 이랬다는 얘기도,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 참. 그리고 또 다른 대위는, 여기는 상당히 괜찮은 30대 재벌이 부럽지 않은 그 정도 유명한, 지금도 잘 나가는 재벌이에요. 어쨌든 여기 부동산이 되게 많아요. 서울 시내에 그냥 빌딩들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그거 가봤어요. 이분 역시나, 이분이, 일단 이분이라고 하죠. 총무과장. 근데 이 총무과장 업무 중에 하나가 매일 회사 소유의 유료 주차장에 가서 현금을 실어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차요금은 거의가 100원, 500원짜리 주화로 내던 시절이었는데, 이분이 매일 승용차에다가 그 무거운 동전 자루를 싣고 오는 게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다는군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회장님께서, 김 과장, 그 프라이드 팔아버려, 내가 소나타 하나 사줄게, 이랬다는군요. 왜? 전임자가 수금할 때보다 이 해병대 대위 출신이 수금한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더 많았대요. 전임자가 일 잘했다고 차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 대위 출신이 총무과장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잘린 거죠. 우리 해병대가 지저분하게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A급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회장님 성북동 자택에 그 정원에 한 1개 분대는 들어갈 만한 그런 싱크홀이 생겼는데, 이걸 회장님이 퇴근하시기 전까지 그 장대 같은 빗속에서 완벽하게 보수하고 떼장까지 입혀놔서 사모님께서 오히려 이 총무과장을 더 챙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거기서 데이콤 이게 뭐가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때 015인가 016 무슨 삐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회장 측근이라는 놈들이 다들 저 친척들한테 다 빼돌리고 그래요. 그거를 좋은 자리는 종로, 명동, 압구정 이랬나 봐요. 근데 얘네 FM대로 한 거지 이제. 딱 보니 그냥 그 컨소시엄 뭐라 그래 이거. 아무튼 있잖아요 그거. 걔들이 데이콤이었는데,
그냥 아주 대박 났잖아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걸 보면 해병대 출신들이 가끔 꼴통 기질을 보여서 그렇지 뭐 잔대가리 안 굴리고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위에서 지시하면 까라면 까! 그러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그걸 완수하는 그런 해병 정신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솔직히 해병대 장교 출신들이 회사 내에서 타군 출신에 비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받았다. 저희 때는 타군에 비해서 결코 차별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해병대 망신시키고 또라이 짓 하다가 중간에 잘린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그런 놈들 제가 아주 잘하는 사람 몇 있어요. 걔는 현역 시절에도 또라이거든요. 또라이 이 혀가 꼬이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뭐 한다고. 난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해병대에서 제대 안 시키고 우리 해병대 안에서 좀 품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끼리야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다 내놓으면 남들이 다 알잖아요. 저 개병대 또라이 새끼 저거 저게 대위 출신이래. 이놈은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죠. 그럼 전역하는 후배들 앞길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해병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마이너스겠지만 크게 봐서는 그런 애들 품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농담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막 수다를 너무 떠는 것 같네. 오늘은 해병대 위관장교 출신들이 8, 90년대 어떻게 직장에 들어갔으며 어떤 직장 생활을 했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도 그런 전통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병대 출신 한 명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해병대 출신은 모두가 그렇다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한 사람이 잘해서 해병대 출신은 다 괜찮다 이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또라이로 인정받는다면 제발 해병대는 팔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면 또라이가 아니겠죠. 맞아. 모르니까 지금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꼭 이런 애들이 해병대를 진짜 엄청 팔고 다니더라고요. 나 참 창피해가지고 내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전역 이후에도 나의 행동 하나하나는 주변의 해병의 행동으로 인식됩니다. 내가 해병대 대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디 손가락질 받는 해병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조통수가 부르고 이런다고 해서 이 자식이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래나? 나는 우리가 불렀으니까 불렀다고 한 건데 그럼 나도 뭐 육사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이래야 되나? 여러분이 뭐라고 지적하시면 이제 앞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